예, 안녕하십니까. 이 앞에서 지금 보여드렸듯이 저 MBC에서 이 일베 폭식 투쟁을 완전히 거짓 음해해서 멀쩡히 식당자라고 있는 정성상 감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 MBC에서 저에 대해서 이미 1월 달에 김동희 PD가 주도해서 내가 박원순의 지시를 통해서 국정원의 지시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을 음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도해 놓고 언론 중재가 있었어요. 어제. 언론 중재에서 내가 보도 피해자니까 이 반론 요청을 하는데 MBC 담당 팀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 몇 번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변희재 선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완전히 표정 싹 바꿔가지고 변희재 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변희재 선생인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박원순 시장을 음해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원래부터 박원순 시장을 비판해왔기 때문에 세상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희재 선생이 얘기한 거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언론 중재의 그 언론인과 그 판사 앞에서. 제가 그래서 세상이 다 알면은 왜 김동희 PD가 나한테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해라, 국정원 문건이 있다, 당신도 그거 아니냐고 왜 물어봅니까 저한테. 그래서 그걸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냐. 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되기 전부터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감시해 왔다, 그 답을 했으면은 그 답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자기들이 나한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와서는 세상이 다 안다, 국정원 지시 안 받고 했다는 거는. 그래서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가 그랬어요. MBC 박 팀장, 박건영 팀장인가 하여튼 그런데, 언론도 아니다 저건. 언론도 아니다. 어떻게 언론중재위에 나와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그러면 그 당시 방송의 제목이 국정원과 가짜 보수인데, 국정원 지시 안 받은 걸 세상이 다 한다는 제가 왜 취재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슬쩍 끼워 넣어 놓고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동희 PD 한번 여기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신의 상관인 박 팀장 얘기가 맞습니까?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제 입장을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이 다 아는데 당신은 모르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까? 언론중재위 위원들이, 이건 누가 봐도 당신들 보도 보면은 국정원 지시로 움직이는 논객으로 시청자가 받아들일 게 뻔한데 반론보도 해달라. 반론보도 절대 못한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면서 반론보도는 죽었다 깨도 못한다는 거예요. 반론보도 왜 못하냐 그랬더니, 반론보도 한 번 하면은 그 취지가 무너지고 기획 전체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게 제 얘기죠. 그게 실제 진실이에요. 국정원 지시 받은 놈으로 슬쩍 껴넣어서 해놨는데, 그게 반론 보도가 들어가면요, 그 기획 자체가 다 최소한 저에 대해서는 다 조작과 음해였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저밖에 더 있습니까? 보수 쪽에서 신보라 의원 도망가고 뭐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데리고 국정원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근데 왜 저를 거기다 끼워 넣냐는 겁니다. 끼워 넣어서 아니면은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반론보도 또 죽었다 깨도 못한다. 이게 언론인이에요? 김동희 PD나 박건영 팀장이 맞나 모르겠어요. 당신들 언론인 맞습니까 이게? 그 PD 수첩해가지고 사회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맨날 조작 음해를 하니까 일베 폭식 투쟁도 그것도 조작 음해해가지고 멀쩡한 식당 하는 사람 다 피해주고 사회적 흉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흉기가 되려면은 본인 힘으로 올라가서 흉기는 모르겠지만은 MBC가 당신 될 거예요? MBC가 당신 회사입니까? 국가회사잖아요. 국가회사에서 또아리 틀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사익을 위해서 이런 짓거리 계속 상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이 태도를 보니까요, 언론중재위에서요, 언론중재위원이 그 정도까지 반론보도 받아주라 그러면 받아줍니다. 웬만한 언론사는. 근데 딱 태도가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말은 변희재 선생 그러는데 이미 완장 찼어요. 완장 차고 내가 문재인 만들었는데 니네 그까지 언론중재위원이 뭔데? 버티는 겁니다. 그냥 권력백만 믿고 그 권력 얼마나 갈지 봅시다. 이런 자들 때문에 문재인 권력이 오래 못 가게 돼 있어요. 저는 늘 얘기하자면요. 이 김정은이 이 쇼 문제요. 이거 엄청난 게 터집니다. 엄청나게 터져나가요. 그게 북한 내부에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때 봅시다. MBC요.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싹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는 방법이요. KBS하고 합병시키면 됩니다. KBS하고 합병시킨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조작 보도하는 사람들 다 평가해가지고 길거리로 내쫓으면 됩니다. 그때 한번 봅시다. 그때도 문재인 백 믿고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그때 분명히. 그리고 이제 오늘 JTBC 또 언론중재가 있었는데 언론중재위 내부에서 야, 이 JTBC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세 번째인데 저하고 답변서도 제출 안 해요. 어제 MBC도 답변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권력백 믿는 놈들이요. 언론중재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서 제출 안 합니까? 나 문재인 백 있어? 이게 아니고서 어떻게 언론중재 제출 안 해요? 답변서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언론중재위는 민사를 기준으로 하니까 서로 정확한 근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데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제출 안 하는 이유 그거죠. 나 문재인이가 봐준다. 너희 언론중재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냐? 그냥 버티는 겁니다. 권력백만 믿고. JTBC는 지금까지 답변서 하나도 안 내다가 제가 어제 강하게 컴플레인 했어요. 용가리 통번이야 JTBC는? 언론중재가 무슨 JTBC VIP 대우해주냐? 남들 다 제출하는데 모든 언론사가. 미디어워치도 미디어워치 보도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제출하면 우리 성실하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반론 보도는 웬만하면 우리 다 들어줘요. 근데 아무것도 제출 안 하고 지금까지 JTBC는 두 차례 걸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해요, 나와서. 답변서도 제출 안 해, 말도 안 해. 그러면 언론중재위가 직권 조정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해줘야 정상인데 아, 문재인이가 우리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컴플레인 하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중재위 있는데 부랴부랴 하나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이게 그 건이거든요. 내가 손석희가 태블릿 안에 문서 파일을 조작했다고 떠들었는데 법원의 판단 결과 그렇지 않다고 나왔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저는 손석희가 문서 파일을 조작했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석희가 조작한 것은 거기에 있는 드레스덴 연설문이나 문서 파일을 조작한 게 아니라 사진을 삭제하고 사진을 갖다 씹는 등 누구 건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 조작을 했다는 거죠. 그 조작을. 문서 파일을 조작했다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국과수에서 문서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손석희가 거짓말로 보도한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라는 게 그게 거짓으로 입증됐다는 겁니다. 국과수와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문서가 전혀 조작된 흔적이 없다. 그거는 최순실 등등 아무도 문서를 고치지 않았다. 연설문을. 실제 태블릿에는 연설문을 고칠 수 있는 수정 프로그램이 전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게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한 손석희의 거짓 보도를 입증할 거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 손석희가 방송에 나와서 제 이름 대면서 변희재가 문서를 조작했다 그랬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이거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는데 JTBC가 이제 하도 언론중재위를 무시하다가 답변서도 안 내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와서 말을 합니다.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언론중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그냥 답변서도 우리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조작 관련 보고서를 문제 제기하는데 우리는 문서 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파일들을 심고 삭제하면서 누구 건지 못 알아보게 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근거라고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미디어워치 연구보고서고 내 이름을 거론했잖아요. 나는 문서 조작했다는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다가 말이 막히니까
이것도 소송 중이다. 이거 하나 기억나네요.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게 증거 조작, 모의 증거 조작이기 때문에 이건 문서를 조작했다는 의미다. 우리 고발장 안 받아봤습니까? 우리 고발장에 문서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참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언론중재위에서도 반론 보도를 또 해주라 그럽니다. 이건 정정보도 사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반론 보도 해주라 그러는데 또 딱 버티는 겁니다. 할 수 없다. 문재인 믿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언론중재위에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중재위에 지금 권위가 추락한다. 명백히 조작보도 거짓보도 걸렸는데 답변서도 제출 안 해? 이런 희한한 말 하면서 버티면서 반론보도조차 안 받아준다? 언론중재위를 완전히 자기들 수하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까지 거 내가 문재인한테 전화 통화 하면 너희들 다 인사권 움직일 수 있어. 그런 자세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따위로 합니까? 우리 언론중재위 미디어치 같이 그렇게 투쟁력 있는 매체도요. 언론중재위 가면은 깍듯하게 해가지고 지킬 거 다 지켜줍니다. 네. 국가가 만든 언론과 피해자 간의 중재기구니까 그걸 존중하지 않으면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언론중재위는 바른 판단을 다 해줬거든요. 지금 이 MBC와 JTBC 문재인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저는 한번 좀 언론중재위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권력을 뒤엎고 움직이는 언론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가 직권 조정을 못한다 그러면은 존재 이유가 있을까? 물론 이런 사건이 많진 않죠. 이런 사건이 많지 않고 대부분 이 피해가 나오면은 언론중재가 많이 해결해 주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정선상 감독같이 식당 하나 날라가고 저같이 수시로 손석희가 제 이름 거론하면서 음해하는 건을 언론중재위가 해결을 못한다. 언론중재위 스스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한쪽이 계속 버텨버리면 결국 이건 사법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꼭 직권중재라기보다는 따져는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 물어줘야 돼요. 직권중재 못하더라도 답변서 철저하게 내게 하고 완전히 헛소리해야 되는 JTBC 같이 소송과 전혀 관계없는데 소송으로 같이 덤탱이 씌우고 MBC 같이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내 반론 보도를 실어줄 수 없다는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따져 묻고 다시 답변서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건 언론중재위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무슨 MBC나 JTBC 이런 애들하고 언론중재에서 합의될 가능성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제가 합의할 생각도 없었어요. 저도. 왜냐. 민사소송 이게 특히 JTBC 막 10억, 20억짜리 갈 건데 이거 합의해버리면은 민사소송을 못 하는데 저는 저대로 할 테니까 언론중재위가 이 MBC 건과 JTBC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권력 뒷배엎고 들어오는 언론인들을 오냐오냐 해줄 겁니까? 국정원에서 박원순 시장을 뭐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아들의 병역 의혹을 계속 이제 제기하라라는 그런 게 있었고 보수 단체들을 또 이용해서 관련한 관제 시위를 뭐 사주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런 조직적인 그런 뭐 괴롭힘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제기하신 그런 그 뉴스에 대한 그 의혹 제기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은 국정원이 저한테 박원순이 괴롭혀라 지시를 했냐 그 질문 아니에요. 박원순을 박자로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국정원 직원하고. 그리고 저는 박원순이라는 자는 후보 때부터 후보가 아니라 시민운동 할 때부터 제가 저 사람의 이중성을 잡아왔다고요. 아니 서울시장 나오기 전부터 나는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에다 봐가지고 쭉쭉 이어왔는데 이게 국정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전부터 검증이 왔는데. 국정원과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한테 박원순 괴롭혀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거 국정원이 괴롭히라고 제가 괴롭히겠어요? 국정원 만나기 한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 때부터 박원순을 조사했어요. 야 이거 심각한 사람이다 이건 좌익도 아니고 그냥 기회주의자구나.
그렇게 서류 검증해왔는데 국정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기록 다 남아있을 텐데 제가 넣은 방법은.